거의 6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이고, 기존에 전세를 사시던 전세입자분의 이제 만기, 전세금 내줘야 되는데 딱 28일, 한 달 조금 안 되는 시간을 남고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참 머나면 여정.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1년 가까이 아파트가 안 팔려서 마음고생이 심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는 대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계속 저는 3년 4년 전부터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이러다가 이제 1주택 또는 2주택자로만 살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6개월간에 어떻게 해서 아파트를 팔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께 공개를 하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말만에 가면 갈수록 중요한 정말 꿀팁들도 몇 개가 나올 예정이니까, 아파트가 지금 매도가 잘 안 된다, 특히나 저 같은 지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대장 아파트, 이렇게 좋은 아파트들은 잘 치고 나오고 매도 잘 되지만 준신축, 구축 이런 쪽의 아파트를 잘 매도가 안 된다, 관련해서 영상이 꼭 도움 되셨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역시나 첫 번째는 논란의 여지가, 항상 제가 지금 15년, 16년 차 부동산 투자를 하고 수십 번의 매수 계약을 하고 하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이 진리는 거의 90% 이상 맞지 않는가. 첫 번째는 당연히 최대한 많이 물건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딱 붙어 있는 부동산 소장님들께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주변에 동네 이렇게 바운더리를 100m, 200m, 300m 원을 그리면서 점점점 넓히면서, 거의 저는 그 동네, 대구에 땡땡 동이 있겠죠. 그 동의 대부분의 부동산에 물건을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들보다 그 동네에서 상급지, 대장 또는 내보다 가격이 좀 더 높거나 신축 쪽에 있는 그런 분들 소장님들,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 그쪽으로도 많이 내놓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신축에 있는 분들이 상대적인 구축으로 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쪽에 전세나 월세로, 즉 임대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아파트에 좀 신축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대구도 이제 어느 특정 동네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매매 가격, 전세 가격 할 것 없이 오르다 보니까, 야, 이제는 가격이 너무 높은데, 그렇다 해서 저 신고가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저 신축 아파트는 못 살 것 같고, 이제는 그 비슷한 주변의 인프라나 교통 환경, 학군을 같이 좀 쓸 수 있으면서, 여기는 조금 준신축 구축 위치는 괜찮은데 아파트가 약간 오래됐네, 요런 분들, 임차인 분들 중에서 넘어올 확률이 있다 보니까, 이 약간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팔고자 하는 아파트들보다 조금 더 주변에 같은 동네 다 뿌리지만 집중적으로 조금 더 대장 아파트, 조금 더 신축 있는 쪽에 부동산 소장님들께 계속적으로 물건을 내놓는 것이 좋다. 저는 마지막으로 최근에 계속적으로 6개월째, 5개월, 6개월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팔리고, 야, 전세 이제 이분은 나가실 때 전세금 내드려야 되는데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딱 붙어 있는 타구에, 그러니까 경계면에 있는 타구에 있는 소장님들에게도 물건을 뿌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말씀드리죠. 이 아파트 지금 제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매물 중개가, 광고가 가능하신가? 왜냐면 위치는 거기서 거기고 그렇게 멀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소장님들은 그쪽은 근처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들이 손님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의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의사를 여쭤보고 매물 중개 가능합니다, 물건 정보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께만 별도로 몇 분께 소장님께 제가 매물 정보를 보내드렸다는 말씀. 첫 번째가, 일단은 최대한 내 물건을 많은 부동산에 노출시키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특히나 대구 같은 이런 입주가 아직까지 많고 신축이 많고, 이런 아직까지 회복이 되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많은 물건을 뿌리면서 내 물건을 빨리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머니가 또 나옵니다. 머니 해도 가격이죠. 가격을 선정하실 때, 저는 이번 아파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연식은 이제 준신축으로 슬슬 접어들지만, 그 해당 단지에서 가장,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가장 로얄층, 로얄 동의 매물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타입이 있죠. 요즘에 타입이 세 타입, 보통 네 타입 이런 식으로 각 동일 평수에서도 타입이 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타입이 타워형이 아닌 판상형 물건의 정남향. 요즘에 남동이다 남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 물건은 정남향이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앞에. 내 앞에. 뻥 뚫려있냐? 뻥뷰냐? 아니면 건물이, 주변에 건물들이 막고 있냐라고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에 아무것도 쫙 이렇게 보이는 뻥뷰였기 때문에 소장님들이 최초의 물건을 제가 접수를 말씀드렸을 때, 야, 이 동호수, 야, 이거 저도 지금 매수를 해서 처음으로 파는 거다 보니까 이 주인이 누군지 궁금했는데, 야, 여기 로얄층 로얄 매물 맞네요. 단지 내에서 가장 좋네요. 그리고 타입 자체도 4가지 타입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반듯한 판상형의 뒷 공간도 많고 이렇게 여유 공간도 많고 방도 거실도 넓게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팔릴 거라고 생각했더니만 빨리 안 팔렸죠. 근데 그런 매물인데 가격을 제 나름대로는 예전에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이런 준신축 쪽으로 흐름이 넘어오기 딱 전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금적인 이슈도 있고 이런 다주택자 포지션이 맞지 않다라는 판단 하에 정리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 가격을, 근데 이제 단지 내에서 가장 좋은 매물이다 보니까 가장 높게 공교롭게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래도 조금만 가격을 조정해주면 팔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다들 그래도 좋아하시는 이런 로얄 매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부 부동산 소장님들도 그 당시에 야, 이거는 조금만 뭐 이렇게 가격 조정해주면 팔릴 가격입니다, 사장님 괜찮습니다 라고 했었지만, 그게 4개월 5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안 팔리고, 보러는 오시지만 선뜻 그래도 조금 더 보고 올게요, 다른 것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고민을 하던 사이에 전세자분이 당연히 연락이 오죠. 이거 물건 팔리냐, 나 제 날짜에 전세금 받아서 나갈 수 있냐, 고민을 당연히 그때 딱 하시던 차에 지금 한 달 전부터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불안하시죠, 그분도. 저도 이제 다주택자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금액을 이렇게 공수해올 수 있는, 돈을 융통해올 수 있는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 계신 임차인분들께도 소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무조건 내가 팔려야지만 전세금을 내드립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손님이 오고 계시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빨리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전세금을 내드려야 될 그런 기간이 남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을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을이 아니고 이제 병정이 되겠죠. 갑을 병정정해서. 그래서 과감하게 집을 최근에 보러 오신 분이 마음에 드시지만 항상 소장님들이 얘기하시죠. 가격을 좀 내고를 해주면 계약을 하시겠다라고 하고,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빨리 땡기고 기존에 있는 전세입자분도 안전하게 제 날짜에 이사도 가실 수 있고 전세금도 내릴 수 있는 조건인데, 저보고 결정하라는 얘기죠.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을 좀 많이 다운시키면, 그 다운시킨다는 정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단지 내에서 같은 평형수에서는 가장 최고가였는데 저보다 약간 낮은 그 뒤에 매물들이 있겠죠. 저보다는 층수가 낮거나 저보다는 타입이 안 좋은 타입이라거나 타워형이라거나 앞에 뻥뷰가 아니고 막혀있다거나 그런 매물들 중에서 고고 가격 대비해서 약간 더 싸게 제가 들어오실 분이 도시농부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해드리면 어떻겠냐라고 그 소장님께 딜을 좀 이렇게 협상을 해달라, 저도 양보하겠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좋게 이제 이사 결혼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좋게 하면 어떻겠냐 하고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제 가계약금을 며칠 전에 받았고 다음 주에 계약서를 정식적으로 쓰게 되었다. 결론, 이제 가격을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거 지방에 있고 신축이 아니고 아직까지 이런 신축에서 몇 군데에서 정고점이 넘어가고 이런 아파트도 지금 대구에 수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2급지 1.5급지 또는 옆에 있는 준신축 쪽으로 흐름이 넘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시기일에 쫓기다 보고 가격을 조정해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다 같이 해피하는 방법은 제가 욕심을 내려두고 가격을 조정해 주면 계약도 되고 전세금도 안전하게 내주고 이사 가시고, 그분들도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뼈 아프고 무조건 그렇다 해서 뭐 가격을 뭐 저기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대로 후려치라는 얘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내 물건에 대한 객관성, 내 물건이 지금 나와 있는 매물 대비해서 항상 객관적으로 나라면 이 가격에 살까, 나라면 저 아파트, 저 매물, 나의 경쟁자 대비해가지고 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그게 뭐지? 장점이 뭐지? 좋은 점이 뭐지? 가격인가? 타입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층인가? 또는 여러가지 뻥뷰가 좋냐? 아니면 뭐 어떤 게 좋을까요? 또 아니면 타입이 좋아서 구조가 잘 빠져서, 또는 조건이 좋아서,
잔금 기간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남아있어서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비교 분석해보시고, 저도 철저하게 저의 경쟁할 수 있는 매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뭐 5개월,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소장님들도 얘기해 주시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 매물은 저 가격인데, 내부 부동산 나오는 그 설명대로, 저기는 뭐 아직 잔금기한이 남았고, 저기는 세입자가 살고, 저기는 주인이 살고, 저기는 공시이고, 그거를 제 나름대로 엑셀표에 다 기록을 해서, 요게 사시겠다는 뭔가 매수자분의 이렇게 탁탁 컨택이 왔을 때, 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저는 저희 물건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희 물건은 아시겠지만, 소장님도 인정하셨고, 단지 내에서 가장 좋은 매물이고 물건이고, 타입도 좋고, 층도 가장 좋은 층에 뻥 비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엔드엔드 조건으로 만족하는 매물은 이거밖에 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현재 나와 있는 매물 호가, 쟤보다 낮게, 짝짝짝,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해드릴 테니까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를 들이대야지만 매수하시는 분들도, 저거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매물인데 저거보다 낮게 해준다고?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하지, 그거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실 분도 계실 거지만, 저도 이번에 그랬고,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가격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왜냐면 사람은 손해를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는 단 한 명도 없겠죠, 세상에. 그것을 감수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가격을 요거보다 더 낮추고 내가 생각했던, 이거 저세금 내드리고 또는 뭐 대출 갚고 남아있는 금액에서 복비 드리고, 이거 막 생각하죠. 여러 가지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해가지고, 이거밖에 남지도 않겠는데, 이런 5만 가지 생각을 이만큼 사람들은 먼저 나의 손해가 얼만큼인가, 이득이 얼마인가, 그거를 항상 사람은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것을 뛰어넘고 인정하고 가격을 낮춰주고, 이거 조금만 더 버티면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도 불과 가격금 받기 전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여유가 다른 데서 돈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코너에 계속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되면 조금 내려놔야 되겠다. 여기서 빨리 의사결정을 하시고,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시죠. 내가 여기서 손해본 만큼, 손해봤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높을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 기준에서 조금 더 낮게 매도가를 조금 더 조정해주고, 이만큼 내가 원래 됐든 간에, 금액이 됐든 간에, 요거에 내가 손해본 만큼 나는 빨리 이거를 매도를 하고 그 금액으로 다른 쪽에 투자를 해서 나는 빨리, 그러니까 이 두보 전진을 위한 한보 후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심리를, 마음을 먹는 게 쉽지 않겠지만, 저도 어려웠지만, 영상을 보시는 단 한 분이라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지금 내가 왜 안 팔리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물건이 많아서 그런 건지, 내 물건이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가격적으로 뭔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주변에 대구에 최근처럼 물량이 많고, 신축도 아직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신축도 5억대 살 수 있었는데 굳이 내가 준시집을 왜 사? 이렇게 사람들 심리 자체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는 대구가 어느 정도 물량도 많이 정리되고 전세 가격도 점점 오르다 보니까, 이제 슬슬 저기 있는 신축들은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준신축 쪽에 이제 드디어 이제 2급지, 1.5급지에도 온기가 도나? 이렇게 이제 하는 타이밍이란 말이죠. 그거를 이렇게 버틸 수 있느냐? 누구는 못 버티냐? 저같이 이제 전세를 빨리 내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못 버티는 거고, 또는 저기 있는 분들은 그래, 내보내고 전세금 주고 나 대출 받아서라도 기다리다가 난 나중에 팔려고 하신 분들은 그 여력에 맞춰서 또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같이 지금 빨리 돈을 내드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격적인 것을 조정할 수밖에 없고,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은 부동산에 매도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광고를 많이 하고, 저도 이번에 첫 번째 잠깐 빠뜨렸지만, 당연히 직거래, 그 다음에 지역 카페, 마음카페 그런 데 있죠. 돈을 내고서라도 다 냈고, 유료 관련돼서 다 내고, 제가 아시는 부동산, 또 원룸 관련돼서 연락도 드려가지고, 혹시라도 아파트 쪽도 거래하시는가, 이것도 제가 다 여쭤보고, 아파트 쪽도 취급하신 다음에 제가 물건도 다 정보도 보내드리고, 그 정보도 항상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 부동산 소장님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물건을 내실 때 자세하게 다 보내줘야 됩니다. 자세하게.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물건에 대한 상세 정보, 동수, 가격 장단점 포함해서 내부의 수리 여부,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나의 연락처 있죠. 내 신분증 관련돼서 연락처 또 광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KT인지 SK인지 여러 가지 이런 통신사적인 것도 다 포함해서 사진들 다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지금 현재 전세입자 살고 계신지 대출이 있는지 이런 여부도 다 설명해가지고 한 방에 딱 정리된 것을 촉촉촉 다 뿌리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그 소장님들이 제 물건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쁘면 이 현장 가 계신 분들은 나중에 볼게요라고도 깜빡해질 수도 있고, 또 그냥 한번 보다가 워낙 내용이 길면 일단은 내가 바쁜 일 먼저 하고 나중에 봐야지라고 하고 있다가 또 하실 수 있고, 또 내 물건 이거 찾는 손님이 있으면 또 바로 또 보시고 손님을 안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내놓으시고, 주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드리고, 문자를 드려가지고, 제 물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신경 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까먹을 수도 있고, 또 저번에 보내드렸는데, 저거 내가 못 적어놨는데요 하면서 또 보내드리고, 이런 인고와 인내, 이런 시간 끝에 이번에 이렇게 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복비는 빠끄리 하지 마시고 너그러이 내 이런 힘든 시장 여건에서 빨리 내 물건을 우선적으로, 물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뭐 부동산 소장들도 돈 벌러 가는 짓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돈을 벌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당연히 그 대가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더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복비를 저는 웬만해서는 조금 더 드리는 것이, 저도 항상 그렇게 해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충분하게 먼저 약속을 드리면서 복비는 충분하게 이만큼 내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기 때문에 내 물건 먼저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릴 명분이 제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내 물건이 거래될 확률 또한 가치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시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내가 그런 돈 저 나가는 거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돈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는 빨리 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많이 내리고 과감하게 많이 뿌리고, 이런 확률을 높이는 우리가 이런 선택을 저는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거 말고 또 다른 뭐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또 전세입자분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그 안에 내부에 뭐 이렇게 방향제를 준다거나, 지금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저번에는 제가 공실이었는데 이번에는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입자분과도, 그러니까 기존에 사시던 임차인분과도 항상 좋은 관계, 바쁘시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실 때 이렇게 조금이라도 환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상을 심어드릴 수 있게 계속적으로 임차인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그래서 연말에 기프티콘도 보내드렸고, 이런 거 다들 책에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들이 뭐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보내드리면서 더 좋은 내 물건을 이렇게 보러 오셨을 때 한 번이라도 그분이 더 좋은 얘기하고 더 긍정적인 얘기도 하고, 또 보시면 또 문도 잘 열어주시고, 또 바쁘시지만 또 집주인이 그래 열심히 하네, 그래도 저번에도 선물도 받았는데 그래 이번에 가서 빨리 해서 좋은 얘기 해주자, 그래서 시간 약속도 이번에 잘 잡아주시고, 집도 오시는 대로 계속 연락 닿는 대로 계속 집도 잘 보여주시면서, 임차인분과도 당연히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지만, 또 이거 여러 가지 박자를 딱딱딱 다 맞아 떨어지면서 이번에 또 될 수 있지 않은, 그러니까 내 혼자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소장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기존에 사시던 임차인분들 도와주셔야 되고, 저도 거기에 따라서 내가 또 양보해야 될 것은 또 양보를 해드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다 탁탁 3박자 4박자 맞아야지만 저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특히 지방에서 아파트를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최근에 있었던 저의 수익률 떨어지고 제가 가지고 가는 돈은 제 생각보다 많이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리를 하게 됐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방에 부동산을 파시는 분께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바람 같이 또 복합적으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